함께하는 뉴스, 대구경북 지역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모두의 뉴스미 11월 3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민의 김기현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박중혁 기자, 이사원 기자, 천영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마지막 날이요. 11월 월급날이죠. 월급날. 그리고 금요일. 왠지 오늘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굵은 감성과 함께하는 대구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한번 물 건너갔다가 다시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본적인 상황을 말씀을 일단 드리면은 지난 10월 26일이에요. 지난 10월 26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강민구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조례안이 있는데 이게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10월에 발의를 하고 11월 22일에 그 관련 상임위 문화복지위원회거든요. 대구시의회. 거기에서 한번 심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심의가 유보가 됐어요. 심의 유보라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노동이사제 조례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례가 처리되는 과정이 발의되고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서 의결을 하면은 본회의에서 이제 전체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면 최종적으로 공표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심의 유보를 해버리면은 이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다 할 결정을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일단은 좀 더 논의해보자 하고 유보시켜 놓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회의에서 이거를 논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그 상임위원회거든요. 상임위에서 이거를 다시 논의를 할지 안건으로 상정을 할지 말지도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을 안 하면 논의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지연되는 거예요. 지연돼서 쭉쭉쭉 늘어지다가 기한이 되면은 폐기되어 버리거나 이런 수순을 밟게 되는 건데 그래서 유보되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다들 그렇게 썼죠. 이게 사실상 무산됐다 조례가. 그렇게 됐는데 당시에 그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인 그 틀은 하나였어요. 그 상위법이 있다 관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는 상위법이 있는데 그 상위법 내용과 조례안 내용들이 대부분 이렇게 포함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례가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해서 유보를 시켰거든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는 지금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게 그 조례안 7조에 보면은 기념사업 조항이 있습니다. 기념사업을 해서 여기 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념사업 내용을 보면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그리고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 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지원 및 관리사업 그리고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그리고 피해자에 관한 교육, 홍보 및 학예활동,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요 6가지 항목의 기념사업을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7조에. 그런데 이제 그때 심의 과정에서 이제 일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이게 상위법에 있기도 하고 한 내용인데 굳이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냐라고 지적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이유로 유보가 됐었거든요. 그럼 쉽게 말하면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막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참 이상해요. 이게 제가 기사에도 그렇게 쓰긴 했는데 조례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들이 강민구 의원 포함해서 14명인데 그 중에서 1명,
2명, 3명, 4명, 4명을 빼고 10명이 한국당 소속이거든요. 네. 그리고 기사에도 썼지만은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상임위가 문화복지위원회인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이영애 의원인데 이영애 의원도 여기 동참했고 발의에 부위원장도 동참을 했어요. 이분들이 전부 한국당 소속인데 그래놓고 갑자기 내용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발의는 같이 해놓고 내용이 그렇다라고 네네 얘기하는 그렇죠. 그러면 발의할 때 내용을 안 살펴보지 않고 발의한 그러니까 제가 건가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네. 이게 지금 다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27일 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결론적으로 12월 4일에 다시 재논의하기로 결론을 냈거든요. 상정해서 이제 안건을 다루기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자기들은 처음에 강민구 의원이 이 조례안을 같이 발의하자고 했을 때 그냥 돈 주는 건 줄 알았대요. 지원금을 주는 사업 정도로만 자기들은 알고 있었는데 지원 사업 부분이 있는지 몰랐다 자기들은 잘. 그러면 결국 지금 조례 내용을 모르고 같이 발의했다는 그런 거예요? 거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잘 자기들은 몰랐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원금 보조금 사업인 줄 알고 자기들은 뭐 그건 당연히 해야지 하고 같이 조례 발의하는데 동참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원 사업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유보시킨 거지 우리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몇 번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도 많이 받았대요. 유행어 아니에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이게 약간 시위회 유행어잖아요. 그런가요? 심도 깊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노동이사제도 노동이사제도 그렇게 했죠. 네, 그렇게 넘어갔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팟캐스트에서 우리 방송에서 음모론을 자꾸 제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가설을 한번 세워봤어요. 발의까지 같이 해놓고 이걸 조례안을 세부적으로는 보지 않더라도 조례가 어떤 내용이다 정도는 대충 보고는 봤잖아요. 의회 사무처로부터. 그러면 아마 전혀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제죠. 대법 판결이 나왔죠. 미쯔비시. 근로정신대 관련해서 판결이 나왔고 또 다시 한번 이 최봉태 변호사님이 소환되시던데 이 판결이 나오고 일본에서 다시 한번 주일 대사를 소치시켰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정부도 조치인가요? 소치. 네. 우리 정부도 주한 일본 대사를 불렀더라고요. 네, 불러서 이 일본과 지금 우리 정부 사이에서 외교 관계에서 특히 일제강점기를 두고 뭔가 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한국당의 당론이 그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는 게 저 발의한 강민구 의원이랑도 통화를 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조례를 대구시가 반대하고 있는 건 일단 아니래요. 네. 이 조례 자체를 발의를 할 때 대구시에 이야기를 해서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만든 조례라고 하거든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지원사업부부터.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 걸로 자기는 알고 있고 발의할 때도 일단은 같이 발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시 차원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할 어떤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은 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중심적으로 모여가지고 유보시키고 뭐 논의를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당 차원에서 어떤 논의가 있거나 아니면은 의원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가 당에 가서 혼나겠다 싶어서 알아서 좀 혼나겠다고 조심하는 거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아니면은 굳이 공동 발의자의 이름까지 같이 올려놓고 일단은 발의자의 이름을 올린다라는 게 이게 뭐 자기들은 의원들끼리 이제 서로 도와주는 셈 치고 내용도 모르고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건 어쨌든 그 의원들이 내용은 충분히 어느 정도 숙지하고 발의에 동참한다고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비판이 많이 있었죠.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언론에서도 많이 썼고 이게 사실상 무산됐다고 하면서 많이 썼고 그러면서 전화도 많이 받았나 봐요. 이영애 위원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화가 많이 왔다. 자기들한테. 그러면서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 그래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재논의하기로 하긴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념사업 부분 네, 일부 조항을 삭제를 하려고 하는 내부 논의가 또 있다고 해요. 네,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이 7조 자체를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을 것 같고 7조 안에 있는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빼는 건데 이게 근데 별로 뺄 게 없어 보이는데 들으면 뺄 것도 없고 빼도 의미가 없는 게 여기 보면은 7조 1항 1호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이거든요. 이게 포괄적이에요. 뒤에 2호, 3호, 4호, 5호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2호, 3호, 4호, 5호를 뺀다고 한들 1호가 있기 때문에 1호에 근거해서 또 사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1호를 빼면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다 명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상황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해도 이상해요. 2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조례가 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중구 2280원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훼손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거 훼손을 되고 보니까 이게 책임이 누구냐, 관리 책임이 누구냐의 문제로 또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어떤 조례 같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어떤 그 조례상으로 공공조형물로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개정안 조례 개정이 9월 달에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형물이 조례가 돼 있어서 이 건은 약간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없어도 위안부 소녀상은 대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징적으로 들어갈 수 이게 뭐랄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조례안을 만드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어쨌든 의미를 담아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 뺀다고 해도 충분히 이 조례의 1호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뭐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수정을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해서 이런 논란을 만들 일인가. 네, 복잡하게 보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둘 중에 하나죠. 조례 내용을 정말 몰랐거나 아니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서 한국당의 당론으로 이걸 좀 입장을 정했거나 그게 아니면 뭐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게다가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네, 100주년이죠. 3.1운동 100주년을 사실 독립운동의 시발점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조례를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는 뭐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12월 4일에 재논의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기자님이 굵은 감성으로 계속 지켜봐 주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한 달 동안 지금 안식월 가잖아요. 네. 아이고. 책임지고 가셔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김경 기자가 책임지겠죠. 그렇게 되면 다 나눠 짐을 져야 되는 괜히 거니까. 물어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시죠. 5초 정도 쉬고 오겠습니다. 쉬는 건 계속 하는 거구나.